며느리가 시애미 이사 갈 때 가전제품 1,100만 원어치 해주는 게 뭐 대수라고 유세니? 넌 거기서 먼지나 마시며 짐이나 다 풀어놔. 우리 식구들은 랍스터가 입에서 살살 녹는 호텔 뷔페 좀 다녀올 테니까. 시댁 이사 당일 저만 쓰레기장 같은 거실에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고급 뷔페로 떠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제 카드로 결제한 1,100만 원어치 새 가전제품들이 쉴 새 없이 배송되어 오는 그 순간 7년간 호구처럼 살았던 제 안의 이성의 끈이 서늘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지금 당장 이 가전제품들 싹 다 결제 취소하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뜯어간 제 돈도 모조리 청구할 테니까요. 파렴치한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참교육하는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갑자기 집을 넓혀 가시겠다니요? 제가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사 계획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눈앞에 놓인 어마어마한 견적서를 보며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퇴근 후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불려간 시댁 거실에는 폭탄 같은 선언이 기다리고 있었죠. 결혼 7년 차 맞벌이하며 뼈 빠지게 일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이사 견적서와 가전제품 팸플릿을 들이밀었습니다. 얘는 집 넓혀가는 게 뭐 어때서 그러니? 내가 평생 이 좁아터진 낡은 아파트에서 궁상맞게 살아야 쓰겠어? 그리고 기왕 새 집으로 가는 거 가전도 싹 다 바꾸려고 이미 백화점 가서 봐둔 거 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태연하게 사과를 깎으며 제 속을 긁어댔어요. 옆에 앉은 시누이는 포도를 얄밉게 쏙쏙 빼먹으며 한술 더 거들더군요. 새언니, 엄마 이번에 이사 가실 때 인테리어도 싹 새로 하실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화이트 톤으로 쫙 빼기로 했으니까 언니가 결제만 딱 해줘요. 아, 그리고 엄마 방에 들어갈 에어컨도 최신형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알죠?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죠. 아가씨, 인테리어에 새 가전까지 전부 다 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갑자기 그걸 저희가 어떻게 다 해요? 저희도 당장 다음 달에 대출 원금 상환 들어가야 해서 숨만 쉬어도 빠듯하다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 지금 돈 아깝다고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니? 가족인데 그 정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이는 시집간 딸이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고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지. 내 귀한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한테 이사 갈 때 가전제품 하나 못 받아? 말문이 턱 막혀서 옆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면 남편이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전형적인 마마보이인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구제불능이었죠. 여보, 그냥 우리가 하자.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참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 좋잖아. 당신 카드로 한도 꽉 채워서 긁고 할부 길게 쳐. 내가 다달이 술값 아끼고 용돈 줄여서 보탤게. 응? 자기 미쳤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2대에 85인치 TV, 거기다 건조기까지. 이거 견적서 다 합치면 1,100만 원이라고. 당신 그 쥐꼬리만 한 용돈 아껴서 1,100만 원을 언제 다 갚을 건데. 제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제 팔을 붙잡고 불쌍한 척 애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앞으로 집안일도 다 하고 당신한테 평생 엎드려 살게. 가족끼리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진짜 분위기 험악해지게. 가족. 참으로 편리하고 역겨운 단어죠.
자기들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제가 힘들 때나 필요할 때는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이 집안의 변함없는 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핸드폰을 들고 백화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번호를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어요. 너 빨리 카드 안 꺼내? 직원 퇴근 시간 다 됐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잖니. 내가 이 동네 노인정 가서 우리 며느리가 1,100만 원어치 가전 뽑아줬다고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해줄 테니까 빨리 내놔. 귀를 찌르는 어머니의 호통과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의 찌질한 애원 속에서 저는 결국 지갑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남편 말대로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자. 저는 스스로를 억지로 위로하며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간신히 삼켰죠. 잠시 후 핸드폰 화면 위로 1,100만 원 결제 승인 알림 문자가 무심하게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알림창을 내려다보는 제 손끝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시댁의 이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알람 소리에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죠.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렸어요. 자기야, 빨리 일어나. 어머니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7시에 오시기로 했잖아. 아, 여보. 나 5분만 더 잘게. 지금 5분이 문제야? 포장 이사라도 귀중품은 우리가 챙겨야 하고 버릴 물건 다이소 가서 스티커 사다 붙여야 하잖아. 저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화장실로 밀어넣은 뒤 대충 세수만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시댁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매캐한 먼지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오이 마사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오기 직전인데 아직 짐 하나도 안 싸셨어요? 예, 내가 어제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잖니. 그래도 귀중품은 어머니가 직접 챙기셔야 하죠. 네가 저기 안방 장롱에 있는 금부치랑 내 통장 좀 조심해서 따로 챙겨라. 시어머니의 뻔뻔한 엄살에 속이 부글거렸지만 꾹 참고 안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짐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때 방문을 열고 나온 시누이는 한껏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사하는 날 웬 화장이에요? 편한 옷 입고 와서 잔짐 정리 좀 도와줘요. 새언니, 저 이따 오후에 남자친구랑 중요한 데이트가 있어요. 데이트가 오늘이라고요? 네, 저는 무거운 거 들면 손목 시큰거려서 어차피 일 못해요. 시누이는 얄밉게 윙크를 날리더니 거실 한 구석에 쏙 빠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하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지시를 내리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낡은 장롱은 버리고 갈 거니까 폐기물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사모님, 이 유리그릇들은 어디다 담을까요? 아, 그 박스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먼지를 하도 마셔서 목이 칼칼하고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오전 11시 우여곡절 끝에 새 아파트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던 1,100만 원어치 새 가전제품들도 속속들이 배송 오기 시작했죠. 고객님, 냉장고 수평 여기다 맞추면 될까요? 네, 기사님, 에어컨 배관은 저쪽 베란다 쪽으로 빼주세요. 가전제품 설치 기사님들 응대하랴. 이삿짐 센터 직원들 짐 푸는 위치 잡아주랴. 저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거실 한가운데서 박스를 뜯다 보니 집안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세 사람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지금 짐이 산더미인데 다들 나만 두고 어딜 간 거야? 여보. 엄마가 이사하느라 고생했다고 호텔 뷔페 가자고 해서. 뭐? 호텔 뷔페? 수진이랑 셋이 잠깐 나왔어. 지금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 혼자 냅두고 밥을 먹으러 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에이, 금방 올게. 짐 푸는 건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 아저씨들이 우리 집 물건 위치를 어떻게 알아서 다 풀어. 당신은 거기서 배달앱 켜서 중국집 짜장면이나 하나 시켜 먹고 있어. 끊어. 뚝.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를 붙잡고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은 땀과 시꺼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죠. 나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으리으리한 호텔 뷔페를 갔다는 사실에 서러움과 분노가 정수리를 뚫고 치솟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지잉하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강수진 아가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 기집애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내 밥이라도 포장해 오려고 전화를 했나? 저는 헛된 희망을 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아가씨의 목소리 대신 알 수 없는 소음만 들려왔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와 잔잔하고 고급스러운 피아노 연주곡,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백색 소음이었죠. 신우이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른 이른바 주머니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시어머니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아유, 우리 딸. 저기 가서 랍스터 치즈 구이 좀 더 가져와 봐라. 엄마, 천천히 드세요. 여기 음식 널렸어요. 이 집 스테이크가 아주 연하고 참치회가 기가 막히네. 1인당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라 그런가 입에서 아주 살살 녹죠? 그래,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 엄마, 새언니 지금쯤 새 집에서 혼자 먼지 뒤집어 쓰고 짐 정리하고 있겠죠? 당연하지.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완전 불쌍해. 오빠도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더 갖다 먹어. 신우이의 얄미운 웃음소리에 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야, 너무 맛있다. 서연이 몰래 와서 그런가 더 맛있네. 그치, 근데 오빠 쫄보같이 왜 그래? 아, 여기 직원분. 저희 테이블에 와인 한 병 더 추가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의 통화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가족. 며느리한테 1,100만 원어치 가전제품을 당당하게 뜯어낼 때는 한 가족이라더니 1인당 15만 원짜리 랍스터와 와인 앞에서는 저는 철저한 남이자 공짜 식모일 뿐이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숨을 헐떡이는 순간 제 핸드폰 화면 위로 팝업 알림 문자가 하나 더 떴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저랑 같이 쓰는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카드로 방금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강준영님, 호텔 뷔페 55만 원 일시불 승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 더미 같은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는 저. 그리고 제 주변으로 방금 막 포장지를 벗긴 새하얀 세탁기와 번쩍이는 85인치 TV가 마치 저를 비웃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러움이나 서운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7년 그 긴 시간 동안 시댁의 무리한 요구를 참아내며 켜켜이 쌓여온 멍청한 호구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경지수처럼 맑고 이상적인 각성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 액정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 55만 원짜리 호텔 뷔페 결제네요. 그리고 주머니 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시댁 식구들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그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펑하고 터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저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 85인치 텔레비전은 아트월 정중앙에 달면 될까요? 벽걸이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브라켓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기사님의 씩씩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전 포장 박스에서 나온 거대한 최신형 텔레비전이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용량이 제일 큰 280만 원짜리 얼음 정수기 냉장고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베란다 쪽에서는 350만 원짜리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가 조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제 명의의 카드로 긁은 1100만 원어치의 족쇄들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텔레비전 벽걸이 공구를 들고 있는 기사님을 향해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설치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포장 뜯은 것들 전부 다 다시 싸서 가져가 주세요. 제 말에 기사님은 들고 있던 전동 드릴을 멈추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포장을 다 뜯었고 설치가 들어가려던 참인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갑자기 취소하시면 저희도 난처하고 반품 위약금도 물으셔야 합니다. 위약금이 얼마가 나오든 제가 다 낼 테니까 단 한 개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수거해 가세요. 지금 당장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날선 제 태도에 기사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을 뒤로 한 채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백화점 가전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익숙한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고객님. 윤서현 고객님 맞으시죠? 지금 배송 기사님들 도착해서 설치 중이실 텐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네, 문제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어제 결제한 가전제품 전부 다 취소하려고요. 네, 전부 다요? 고객님, 냉장고랑 텔레비전, 에어컨 2대의 세탁기, 건조기까지 전부 다 취소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화기 넘어 매니저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취소해 주세요. 280만 원짜리 냉장고 취소, 350만 원짜리 세탁기 건조기 세트 취소, 230만 원짜리 텔레비전도 취소, 240만 원짜리 에어컨 2대도 전부 취소, 총 1100만 원, 지금 당장 제 카드 승인 내역에서 전액 취소해 주세요. 고객님, 잠시만요. 지금 이미 배송이 나간 상태라 전산상으로 바로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고 복잡해집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모델이 있으면 교환으로 처리를. 매니저님, 모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걸 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기사님들한테는 제가 이미 수거해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취소 안 해주시면 저 이 백화점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항해 넣겠습니다. 제 단호한 엄포의 매니저도 더는 말리지 못하고 다급하게 타자치는 소리만 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전액 승인 취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카드사에서 취소 문자 가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정확히 10초 뒤 제 핸드폰 화면에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윤서연님, 1100만 원 승인 취소 완료. 그 짧은 문장 한 줄을 눈으로 읽어내려가는 순간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사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투덜투덜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다시 박스에 밀어넣고 계셨죠.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기사님들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기사님들, 헛걸음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가시면서 시원한 커피라도 사드세요. 아이고, 참나. 이사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원. 기사님들이 썰물 빠지듯 가전제품들을 모조리 싣고 나가자 거실은 횡하니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냄비와 그릇을 찬장에 정리하고 계신 이삿짐 센터 반장님을 불렀습니다. 반장님, 거기 정리하는 거 스톱해 주세요. 네. 사모님, 아직 잔짐이 산더미처럼 남았는데요. 주방 다 끝나면 저기 안방에 이불이랑 옷까지도 싹 다 수납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냥 그 박스들 전부 거실 한가운데에 탑처럼 쌓아두고 철수해 주세요. 포장 이사로 계약했지만 짐 푸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반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박스째로 두고 가버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다 치우시려고요? 몸살 나십니다, 진짜로. 제가 치울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이 집에 살 사람들이 랍스터 든든하게 먹고 와서 힘이 아주 뻗칠 테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풀 겁니다. 돈은 계약한 대로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박스만 던져두고 가주세요. 반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인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이, 다들 하던 거 멈추고 박스만 거실에 모아놔. 사모님이 그냥 두고 가시란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마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난 뒤 새 아파트 거실은 그야말로 피난처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새하얀 인테리어가 무색하게 흙먼지가 굴러다녔고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이삿짐 박스들은 위태로워 보였죠. 새 가전제품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흉물스러운 빈 공간만 뻥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앞치마를 훌훌 벗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가족이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가족은 입에 최고급 스테이크 밀어넣고 남인 나는 여기서 먼지 구덩이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으라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현관에 놓인 제 가방과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 집에 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철저하게 뜯어먹히기만 했을 뿐 이 공간에 윤서연이라는 사람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엉망진창이 된 거실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와서 열심히 짐 풀어봐.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철컥하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하게 들릴 수가 없었죠. 복도로 나오니 서늘한 봄바람이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통쾌한 지옥도를 마주할 그들의 비명소리를 느긋하게 감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허브티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햇살은 눈부시게 평화로웠고
제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차 냄새를 맡으며 제가 방금 저지른 통쾌한 반란을 곱씹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유롭게 차를 마신 지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요란한 벨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새 아파트로 위풍당당하게 돌아가 휑한 거실과 산더미 같은 박스를 마주했을 그 표정이 안 봐도 뻔했죠. 더불어 핸드폰으로 전송된 가전제품 배송 취소 문자를 확인하고 뒷목을 잡았을 겁니다. 저는 여유롭게 찻잔을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은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야, 윤서연.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지 핸드폰을 귀에서 한 뼘이나 떼어내야 할 정도였죠.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해. 백화점에서 방금 배송 취소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개수작이라니요, 어머니. 그럼 이 취소 문자가 뭔데? 네가 취소한 거 아니면 이게 왜 내 폰으로 날아오냐고. 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방금 1,100만 원어치 가전제품 전부 다 결제 취소하고 기사님들 돌려보냈어요. 뭐시 어째? 네가 미쳤구나. 아주 단단히 미쳤어. 당장 돌려내. 당장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시어머니의 길길이 날뛰는 목소리 뒤로 신우이의 악쓰는 소리도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건조기도 다 취소됐대. 아씨, 새언니 진짜 왜 저래. 자기들끼리 뷔페에서 랍스터를 씹으며 저를 조롱할 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저는 목소리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은 이사할 때 1,100만 원어치 가전제품 정도는 턱턱 사줘야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근데 어쩌죠? 진짜 가족은 비싸고 맛있는 호텔 뷔페에서 식사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수화기 너머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가장 싸늘한 목소리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가족은 뷔페에 안 부르시더라고요. 가족이 아닌 사람 카드로 1,100만 원이나 긁을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시어머니는 헛바람을 들이켜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밥 좀 먹고 온 거 가지고 그 난리야. 아가씨 주머니에서 전화가 눌렸나 보더라고요. 세 분이서 제 욕하시면서 랍스터 드시는 소리, 제 귀로 아주 생생하게 잘 들었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이삿짐 싸는 건 당연한 거고 랍스터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면서요. 저를 호구 취급하면서 낄낄거리며 웃는 당신들 목소리까지 다 녹음해뒀으니까 오리발 내미실 생각 마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헉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누군가에게 거칠게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다급하고 찌질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자기야. 지금 오해하는 거야. 여보, 제발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응? 당신 혼자 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삐친 거잖아. 일단 가전제품은 다시 원상복구해놓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자. 남편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제가 단순하게 밥 못 얻어 먹어서 삐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원상복구? 내가 미쳤다고 그딴 짓을 해? 당신 진짜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삿짐은 어쩌고. 우리 집에 와보니까 짐은 산더미인데 텔레비전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엉망진창이잖아. 남편은 징징거리며 저를 탓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이삿짐 풀고 정리하는 것도 가족이 하는 거라며 랍스터 먹고 힘 펄펄 날 텐데 셋이서 밤새워 박스나 풀어. 여보, 진짜 1억이야? 엄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 넘어지시든 말든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 번호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 뭐? 자기 방금 뭐라고? 내 물건은 이미 싹 다 챙겨서 나왔으니까 찾지 말고.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법적으로 해. 저는 남편의 구질구질한 변명이 더 이어지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꾹 눌러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핸드폰 화면은 까맣게 변했지만 제 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화나고 맑게 겠습니다. 탁자 위에서 다시 미친 듯이 울려대는 핸드폰을 들어 아예 전원을 꺼버렸죠. 식어가는 허브티를 한 모금 머금으니 입안 가득 달콤하고 향긋한 평화가 퍼졌습니다. 곧 카페를 나와 곧장 향한 곳은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시댁의 그 먼지 구덩이 난장판과는 달리 텅 빈 집안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저는 거실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곧장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핸드폰 전원은 여전히 꺼둔 상태였어요. 어차피 불 보듯 뻔한 남편의 찌질한 변명이나 시어머니의 악다구니 따위는 당장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감정적인 말싸움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날카로운 무기, 바로 숫자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지난 7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모조리 엑셀로 내려받기 시작했어요. 결혼 7년 차, 맞벌이하며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고스란히 시댁에 가져다 바친 그 멍청하고 미련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산할 때가 온 겁니다. 빈 엑셀 창을 띄워놓고 항목을 하나하나 입력해 내려갔습니다. 어디 보자. 재작년 어머니 환갑 기념 유럽 여행 경비. 비행기 태워달라고 들어누우셔서 결국 1,500만 원. 아가씨 사고 친 거 오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며 강제로 뜯어간 돈 2천만 원. 3년 전에 시댁 아파트 화장실이랑 주방 낡았다고 투덜대셔서 최고급 자재로 리모델링 해드린 비용 1,800만 원. 거기다 매달 꼬박꼬박 바친 용돈 100만 원씩 7년, 명절 떡값, 생신, 어버이날 보너스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분노로 점점 차갑게 굳어갔어요. 화면 위로 빼곡하게 채워지는 숫자들을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천치같이 호구 노릇을 하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엑셀의 자동 합계 버튼을 마우스로 딸깍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맨 아래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정확히 9,800만 원이었습니다. 1억에서 딱 200만 원 모자라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모니터를 멍하니 노려보았죠. 1억 가까운 돈을 바치는 동안 그 집구석에서 저는 가족은커녕 사람 대접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돈 필요할 때만 굽신거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성능 좋은 현금 인출기였던 셈이죠. 그때였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연달아 틀리며 삑삑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하고 열렸습니다. 여보, 자기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범벅이 된 남편이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뛰어왔는지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하하. 당신 전화는 왜 꺼놓은 거야? 사람 피 말리게. 문 부서지겠다. 뭐하러 여기까지 땀 뻘뻘 흘리며 뛰어와?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고 싸늘하게 툭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헐레벌떡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비굴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싹 다 잘못했어. 엄마가 갑자기 뷔페 가자고 떼를 쓰시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 알잖아. 당신 혼자 이삿짐 풀게 놔두고 간 건 진짜 100번, 1000번 내 잘못인데 1100만 원어치 가전제품 싹 다 취소한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찌질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무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너무한데? 아니, 이사 첫날인데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잖아. 엄마는 충격받아서 빈 거실 바닥에 쓰러져서 아이고, 아이고 통곡하고 계시고 수진이는 짐 풀다 손톱 부러졌다고 악을 쓰고 난리라고. 우리 엄마 새집 이사 첫날부터 우리 집 완전 초상집 됐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들이 입을 맞추든 15만 원짜리 랍스터를 씹어 먹든 손톱이 부러져서 피가 나든 그건 가쪽 가족들 사정이고. 자기야,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 당장 백화점에 다시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라도 무조건 다시 배송해달라고 해. 응? 엄마가 너 이번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신대. 용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용서를 베푼다는 그 오만방자한 단어에 저는 실소를 꼭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 좋아하시네. 누가 누굴 용서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 쪽으로 노트북 화면을 획 돌렸습니다. 이거 똑똑히 봐. 내가 방금 지난 7년 동안 당신네 집구석에 퍼다 바친 돈, 이런 단위까지 싹 다 계산해서 뽑은 거거든. 남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9,800만 원? 갑자기 이 정신없는 와중에 이 숫자는 왜 보여주는 건데? 왜 보여주긴? 당신네 어머니가 며느리 피 빨아먹듯 당연하게 받아 챙긴 돈의 총합이니까 똑똑히 보라고 보여주는 거지. 당신 동생 사고쳐서 대준 돈, 당신 어머니 환갑 때 유럽 여행 비용, 시댁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전부 다 내 피 같은 돈이야.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보, 다 지나간 일을 왜 이제 와서 쪼잔하게 꺼내고 그래. 우리가 부부인데 내 돈이 어딨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그걸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정 떨어지게 이럴 거야. 정 떨어져? 가족끼리 돕고 살아? 내 돈이 없는데 왜 7년 내내 내 통장에서만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냐고. 당신 통장은 무슨 박물관 유물이야? 고이 모셔만 2개. 그리고 내가 하나만 묻자. 이 9,800만 원이라는 돈이 당신네 집구석으로 들어가는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건 도대체 뭐가 있어? 그게 엄마가 우리 마음으로 많이 아껴주시고. 남편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시선을 피했지만 단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단돈 10원 한 장 보태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명절마다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간 한우 세트조차 아깝다며 자기 딸 줘야 한다고 제 눈앞에서 빼돌리던 악독한 양반이었습니다. 대답해봐.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김치 한 폭이라도 담가준 적 있어? 아니면 내가 야근하고 아파서 알아누웠을 때 죽 한 그릇이라도 써준 적 있냐고. 여보,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몸도 쇠약하시니까 그런 거지. 연세 드시고 몸 쇠약하신 분이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서는 아주 펄펄 날아다니시더라. 입에서 랍스터가 아주 살살 녹는다면서 며느리는 먼지 구덩이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는 게 가족의 도리라고 떠들면서 제가 언성을 높여 소리치자 남편은 흠칫 놀라며 한 걸음 뒤로 엉거주춤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어 있었죠. 자, 자기야. 내가 다 갚을게. 앞으로 내 월급 통장 당신이 다 관리하고 내가 당신한테 평생 납작 엎드려 쥐어 살게. 그러니까 제발 가전제품만 다시 결제해서 돌려놓자.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나 진짜 엄마한테 머리털 다 뽑히고 맞아 죽어. 끝까지 자기 엄마한테 혼나는 것만 걱정하며 바들바들 떠는 이 덜 떨어진 남자를 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실오라기 같은 미련마저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당신이 갚는다고? 어떻게? 한 달에 용돈 30만 원 받아서 징징대는 당신이 9,800만 원을 무슨 수로 갚을 건데? 네, 내가 주말에 노가다라도 뛰고 투잡이라도 뛸게.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해, 됐어. 당신 대리운전하면서 푼돈 버는 것 볼 마음도 없고 진정할 마음은 더더욱 없어. 그리고 가전제품? 꿈도 꾸지 마.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이사 전부터 미리 조용히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노트북 옆에 보란 듯이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서늘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이 9,800만 원짜리 엑셀 파일 당신 핸드폰이랑 당신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송했어. 가족이라고 우기면서 며느리 피 빨아먹은 내역이니까 오늘 밤새워 짐 풀면서 찬찬히들 읽어봐. 그리고 이 봉투 안에 든 서류도 꼼꼼히 읽어보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 다 떼고 아주 정확하게 숫자로만 대화할 거니까. 탁상 위로 무겁게 던져진 누런 서류 봉투. 그 위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활자가 차갑고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두 눈은 서류 봉투에 적힌 글자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덜덜 떨리는 손끝은 갈 곳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죠. 방금 전까지 가전제품 타령을 하며 징징거리던 남편의 입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게 다 뭐야?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장난을 이렇게 심하게 쳐? 장난? 내가 지금 너랑 장난하는 걸로 보여? 저는 더 이상 여보나 당신 같은 호칭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내든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이 찌질한 남자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철저한 타인, 아니 제 인생을 7년 동안 갉아먹은 가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장난은 네 엄마랑 네 동생, 그리고 네가 15만 원짜리 뷔페에서 랍스터 씹어 먹으면서 내 등골 빼먹을 때 친 게 장난이지.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거니까 당장 사인해. 서연아. 자기야. 이러지 마, 제발. 내가 진짜 무릎 꿇을게. 이삿짐 센터 다시 불러서 내가 밤새워 다 정리할 테니까 이 서류 당장 치워. 응? 남편은 기어코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광경이었죠. 평소에는 제 눈물 앞에서도 콧방귀를 뀌며 자기 엄마 편만 들던 남자가 이혼 서류 한 장 앞에 바닥을 팍팍 기고 있다니.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제 마음에는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말했습니다. 질척거리지 마. 이혼 서류 안에 재산 분할 내역서랑 내 어머니가 나한테 부당하게 뜯어간 9,8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도 싹 다 동봉해 놨으니까 변호사 사서 다퉈볼 생각 있으면 해봐. 내 통장에 변호사 선임할 돈이 10원 한 장이라도 남아있다면 말이야. 그때 제 책상 위에 엎어둔 남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시뻘겋게 명멸하고 있었죠. 남편은 흠칫 놀라며 바닥에 웅크린 채 전화기를 집어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 안 받아? 네 엄마가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데 아들내미가 전화는 빨리빨리 받아야 하지. 제가 비아냥거리며 남편의 핸드폰을 발끝으로 툭 차주자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야, 이 썩을 놈아. 너는 당장 그 미친년 머리채 안 끌고 오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방금 내 핸드폰으로 이상한 게 날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작이냐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거의 발작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귀에서 멀찍이 떼어놓고 울먹이며 대답했죠. 엄마, 서연이가 이혼하재. 이혼 서류에 9,800만 원 토해내라고 청구서까지 써놨어. 뭐? 이혼? 아니, 그 미친년이 지금 네 안전이라고 이혼 타령을 해. 집값게 혼자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우리 집안 덕에 그나마 사람 구실하고 살았으면서 감히 누구한테 돈을 내놓으라 말아 지랄이야.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남편의 손에서 핸드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바로 그 미친년인데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헉 들이켰지만 이내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너 잘 걸렸다. 너 당장 이리로 기어들어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지 못해. 어디 감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가전제품을 취소하고 빈집에 박스만 덜렁 던져놓고 도망을 가. 무릎은 지금 어머니 아들이 제 발밑에서 꿇고 있어서 자리가 없네요. 그리고 9,800만 원, 이런 한 푼 안 틀리고 계산한 거니까 확인 잘하셨죠? 이 요망한 것. 네가 언제 우리 집에 9천만 원을 썼다고 생떼를 써. 네가 우리 집에 쓴 돈이 어디 있어. 며느리 도리한다고 푼 돈 몇 푼 보탠 게 다면서. 어머니, 증거 좋아하시죠? 어머니가 저한테 돈 요구하실 때마다 녹음해둔 통화 내역, 카톡 캡처본, 계좌 이체 내역서 싹 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거니까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가 돈도 못 벌어. 수진이는 내 딸이니까 챙겨야 하지. 며느리는 남이야. 이거 전부 다 어머니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들 제 핸드폰에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거든요. 제 입에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내뱉었던 끔찍한 폭언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흘러나오자 전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나 뒷조사하고 녹음까지 했단 말이냐? 네, 살려고요. 어머니랑 그 예쁜 시누이가 제 피 말려 죽일까봐 저도 살 길은 마련해둬야 했거든요. 아, 그리고 며느리는 남이라고 확실히 선 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1,100만 원어치 가전제품 취소할 때 양심의 가책이 단일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싸가지 없는. 수진아, 내 뒷목, 혈압약 좀 가져와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시누이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시는 연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 타이밍에 쓰러지시는 거 결혼 7년 동안 수십 번은 더 봐서 이젠 지겹네요. 이혼 서류 처리 진행 상황은 법률 대리인 통해서 연락 갈 테니까 앞으로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기자 서재안은 무거운 정적으로 휩싸였죠.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은 이제 울음조차 멈추고 제 얼굴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 어머니랑 통화도 끝났고 서류 확인도 다 했지?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문 쪽을 가리키며 가장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집 명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1분 안에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단호하고도 서늘한 축객령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눈동자를 미친 듯이 굴렸습니다. 자, 자기야. 나보고 도대체 어딜 가라는 거야. 네 엄마 집으로 가든 길바닥에서 박스를 덮고 자든 네가 알아서 해. 이 집은 결혼할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내 명의로 해준 집이니까 네가 당장 나가. 그쪽 집구석 이삿짐 정리하려면 지금 당장 일손 하나라도 더 필요할 텐데 빨리 기어가. 저는 자비 없이 남편의 등짝을 억지로 떠밀어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여보, 문 열어. 내가 진짜 싹 다 고칠게. 나 진짜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복도 맨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은 남편이 닫히려는 현관문을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차고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한 번만 더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면 바로 112의 주거침입이랑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싶으면 계속 두드려봐.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우리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 내 피눈물 7년 동안 골수까지 다 쏙 빼먹은 건 너랑 네 집구석이야. 꺼져. 저는 그대로 무거운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하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경쾌하게 들렸죠. 저는 밖에서 남편이 엉엉 우는 소리를 무시한 채 곧바로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제 생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남편이 문을 쿵쿵 치다가 제가 정말로 경찰을 부를까봐 겁이 났는지 이내 발소리를 죽이며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찌질한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집안에는 완벽하고도 달콤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뻐근한 목을 한번 돌리고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던져두었던 제 핸드폰 화면이 지잉하고 울리며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역시나 눈치 없고 이기적인 신우이였죠. 새언니, 진짜 돌았어? 우리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거실 바닥에 눕혀놨어. 가전제품 취소한 거 당장 원상복구해놔. 우리 엄마 진짜 응급실 실려가게 생겼다고. 오빠는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딨는 거야. 당장 이삿짐 센터 다시 안 부르면 언니 경찰에 고소할 줄 알아. 저는 그 얼토당토하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에 고소?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법의 법자도 모르는 무식한 협박이 기가 막혔죠. 저는 소파에 편하게 누운 채로 아주 느긋하게 답장을 타자로 쳤습니다. 응급실 갈 힘은 남아있고 이삿짐 풀 힘은 없니? 호텔 뷔페에서 랍스터랑 스테이크 야무지게 씹어 삼키던데
소화 다 되기 전에 얼른 박스나 까렴. 그리고 네 오빠는 방금 우리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땀 냄새 풀풀 풍기면서 곧 거기로 기어 들어갈 거야. 앞으로 연락은 내 변호사 통해서만 해. 9,800만 원 반환 소송 들어갈 거니까 돈이나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둬.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확인했다는 표시가 뜨더군요. 신우이가 화면 너머에서 길길이 날뛰며 발작할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전원을 끄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100리터짜리 파란색 대형 쓰레기 봉투 3장을 쑥 뽑아 들고는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내 카드로 긁었던 패딩이지? 저는 남편의 옷가지들을 옷걸이에서 거칠게 잡아 뜯어 쓰레기 봉투 안으로 마구잡이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계절 옷은 물론이고 넥타이, 양말, 속옷 할 것 없이 남편의 흔적이 묻은 모든 물건을 남김없이 쓸어 담았죠. 방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의 게임기와 조이스틱도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로 직행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들러붙어 있던 7년 묵은 쓰레기를 대청소하는 기분이라 팔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꽉 찬 100리터 쓰레기 봉투 3개를 현관문 앞에 나란히 세워두고 나니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것도 다 갖다 버려야 하지. 저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텅 빈 시댁 아파트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을 그들의 처절한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개운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온몸의 긴장이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시댁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간 것만 같았죠.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 맥주를 하나 꺼내 들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발신자는 바로 큰고모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누이인 큰고모님은 이 집안에서 가장 입김이 세고 오지랖이 넓은 분이셨죠. 이사 첫날부터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으니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총동원해 SOS를 친 게 분명했습니다. 마침 핸드폰 화면이 다시 밝아지며 큰 고모님의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켜고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고모님. 서연아,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니? 어른이 이사를 하셨으면 와서 짐 정리를 돕지는 못할 망정 가전제품을 다 빼버렸다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모님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고모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 하죠. 제가 안 도운 게 아니라 저 혼자 버려두고 세 사람이 호텔 뷔페 간 거잖아요. 제 말에 고모님이 멈칫하는 사이 익숙하고 찌질한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고모님의 핸드폰을 빼앗아든 남편이었죠. 여보, 자기야,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고모한테도 내 체면을 얼마나 더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네 체면? 너희 가족이 15만 원짜리 랍스터 씹어 먹으면서 내 흉 볼 때 먼지 구덩이 속에 있던 내 체면은 어땠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진짜 오해라니까? 끝까지 오해라며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도 스피커폰을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오냐, 그래. 너 못된 기집애 한번 죽어봐라.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해져서 저를 코너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완벽하게 기다려왔습니다.
아, 친척분들 더 계신 거예요? 그럼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지금 시댁 단톡방에 파일 하나 올릴 테니까 스피커폰 켜두신 김에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통화 상태를 유지한 채 핸드폰 화면을 조작해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시누이의 주머니 전화로 녹음했던 음성 파일과 평소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주르륵 전송했죠. 잠시 후 띠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채팅방에 3개의 음성 파일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첫 번째 파일 재생해 보세요.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남편이 1인당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서 랍스터 드시면서 제 욕하는 소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내 시누이의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엄마, 새언니 지금쯤 새집에서 혼자 먼지 뒤집어 쓰고 짐 정리하고 있겠죠? 당연하지.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완전 불쌍해. 오빠도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더 갖다 먹어. 그 생생한 대화 내용이 친척들 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지자 수화기 너머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도 연달아 들어보세요. 저를 속이려고 동네 국밥집 다녀왔다고 입을 맞추는 당신 아들의 눈물겨운 효심이니까요. 다시 한번 재생된 파일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동네 허름한 국밥집에서 대충 한 그릇 먹고 온 걸로 입 맞추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아, 여기 직원분. 저희 테이블에 와인 한 병 더 추가요. 어머, 어머, 맙소사. 옳게. 이게 진짜 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 혼자 짐 풀게 내버려 두고 호텔 가서 와인을 마셨다고? 친척 어른들의 경악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제 귓가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아니야. 이거 다 내 목소리 조작해서 꾸며낸 거라고. 조작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파일도 마저 들어보시죠. 제가 결혼하고 7년 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는지 나오는 하이라이트거든요.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되자 시어머니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내 딸이니까 챙겨야 하지. 며느리는 남이야. 니깎게 우리 집안 아니었으면 어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았겠어. 모든 진실이 폭로된 순간 수화기 너머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기야. 여보, 제발. 남편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지우긴 뭘 지워. 가족끼리 비밀이 어딨어. 안 그래? 고모님, 제가 시댁에 갖다 바친 9,800만 원 반환 소송할 건데 오늘 들으신 이 녹음 파일들 든든한 증거가 되겠죠? 서연아, 너 진짜 1억이야? 내가 진짜 평생 당신 종노릇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종노릇은 내 엄마랑 내 동생 모시면서 평생 해. 내 인생에서 넌 이미 분리수거 끝난 쓰레기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가족단체 채팅방에서도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완벽한 진실 앞에서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평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을 위해 아파트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앞에는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로비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어머, 두 분 여기서 뭐 하세요? 아침부터 구걸하러 오셨어요?
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출근하는 거 기다렸어. 비켜. 나 출근해야 되니까. 제가 매몰차게 남편을 밀치고 지나가려 하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악을 쓰던 기세는 어디 가고 콧물까지 훌쩍이며 불쌍한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그때는 친척들 앞이라 내가 너무 당황해서 헛소리를 한 거야. 네가 가전제품 싹 다 빼버려서 나 어제 냉골 바닥에서 자다가 진짜 입이 돌아가는 줄 알았다. 그러게 돈도 많으신 분들이 왜 냉골에서 주무셨어요? 어제 가셨던 그 1인당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 위층에 객실도 많을 텐데 거기서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제 차가운 일침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불쌍한 척 동정심을 유발해서 상황을 모면하려던 계획이 통하지 않자 금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너는 명색이 시어머니가 밤새 추위에 떨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굽혀졌으면 적당히 이쯤에서 덮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하지.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시어머니의 적반하장 태도에 남편이 옆에서 거들며 나섰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엄마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가족이니까 좀 이해하고 참아주면 안 돼? 엄마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저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던 7년치 미련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증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이었고 제가 겪은 고통과 희생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이유는 있겠지. 근데 그 이유에 내가 포함될 필요는 없더라. 남편은 제 서늘한 대답에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어제 밤새워 작성하고 아침 일찍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마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파일로만 보내드렸죠? 이거 재산분할 내역서랑 어머니가 저한테 부당하게 뜯어간 9,8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원본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법원 들러서 바로 접수할 거니까 변호사 선임할 준비나 하세요. 제가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의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밀자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너 진짜로 소송을 걸겠다는 거냐? 9,800만 원을 진짜 다 내놓으라고. 네. 단돈 1원도 애누리 없이 싹 다 받아낼 겁니다. 그 돈 못 돌려주겠으면 어머니 그 넓고 좋은 새 아파트에 가압류 딱지 붙일 테니까 각오하시고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로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늙은 막판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하지만 저는 그 지긋지긋한 곡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그제야 완벽하게 깨달은 남편이 제 발밑으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서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엄마랑 수진이 다 연 끊고 당신만 보고 살게. 나 진짜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구두코에 머리를 쳐박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불쌍하기는커녕 구역질이 날 만큼 찌질하고 혐오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내 신발에 더러운 콧물 묻히지 말고 비켜. 너랑 나 사이에 남은 건 이제 법정에서 볼 일밖에 없어.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본 뒤 단호하게 몸을 돌려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의 맑고 상쾌한 공기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7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고 법은 차가울 만큼 공평했습니다. 제가 내민 명백한 증거와 9,800만 원이라는 정확한 숫자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발버둥은 너무나도 초라했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제 변호사가 들이민 증거 자료들에 짓눌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고 시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노려보았으며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연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판사님의 엄격한 판결봉 소리와 함께 7년이라는 제 청춘을 담보로 잡혔던 끔찍한 결혼 생활은 그제야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겼던 9,800만 원은 물론이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의 온전한 소유권과 넉넉한 위자료까지 모든 것이 제 통장으로, 제 삶으로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죠.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저는 퇴근길에 백화점 1층 명품관에 들러 제 자신에게 줄 근사한 목걸이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에서 가장 야경이 예쁘고 고급스럽다는 호텔로 향했죠. 그들이 저를 버려두고 랍스터를 씹어 먹으며 제 흉을 보았던 바로 그 1인당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였습니다. 혼자서 식사하기 좋은 조용한 창가 자리를 예약해 두었거든요. 예약하신 윤서연 고객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자 눈앞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샴페인 한 잔을 주문하고 여유롭게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무려 47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구질구질한 음성 메시지도 몇 통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처절한 흔적들을 바라보며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 복은 자기가 걷어차는 법이지. 저는 미련 없이 그들의 음성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핸드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그들의 지저분한 목소리가 끼어들 틈은 단 1초도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갓 구워낸 바닷가재 구이와 육즙을 머금은 스테이크가 제 테이블 위에 세팅되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입안에 넣었어요. 혀끝을 감도는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과 풍부한 육즙,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샴페인의 향기. 가족은 함께 먹는 거라며요? 전 이제 온전히 저 자신하고만 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살렵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가볍게 샴페인 잔을 부딪힌 뒤 달콤한 액체를 목 뒤로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축포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윤서연으로서 맞이하는 눈부신 첫날의 완벽한 만찬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윤서연 씨의 통쾌한 사이다 결말 어떠셨나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그녀의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댓글로 서연 씨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서 그녀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응원해 주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